제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오른쪽 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에 손을 대보십시오.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십니까?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드십니까? 만약 어느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간이 절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무시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여기 한국에서 대사 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원장으로 18년을 보냈으며 수백 명의 환자들이 똑같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제 병원 문을 들어서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심한 지방간을 보여주는 초음파 보고서를 들고 와서 손을 떨며 제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약이나 수술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방간 질환은 이유가 있어서 침묵의 전염병이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에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방 침착물로 가득 찬 간을 가지고 다니고 있으며 그중 87%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명백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몸속에서 천천히 간경변, 간부전, 그리고 죽음을 향해 진행되는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지방간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유난히 피곤함을 느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를 무시합니다. 몇 달 후 배가 부어오르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단순히 체중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혼란스럽고 방향 감각을 잃습니다. 자녀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십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고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을 합니다. 진행된 간경변, 간부전, 이것을 몇 년 전에 발견했어야 했는데 이 정확한 시나리오가 강남에 사는 박 씨라는 제 63세 환자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가끔 운동을 했고 과도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만성 피로를 겪은 후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간은 38%가 지방이었습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와 주류 의학계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의 전신에서 완전히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손상되었을 때도, 지방 침착물로 가득 차 있을 때도 간은 스스로 치유하고 완벽한 기능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생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매우 특정한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한 후 저는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비싼 보충제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저지방, 식단이나 몇 시간의 격렬한 운동도 아닙니다. 답은 주류 의학계의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정확히 올바른 시간과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면 간을 지방 저장 모드에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하는 하나의 일상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간에 축적된 지방을 문자 그대로 녹이는 동시에 염증을 줄이고 정상적인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세포 정화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오늘 정확한 프로토콜을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간 해독을 극대화하는 특정 12분 운동 순서, 지방 연소 경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반드시 식사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간을 독살하거나 치유하는 3가지 흔한 음식.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간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존 의학적 접근법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실패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은 간 건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영원히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72세이며 지난 18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대사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원장으로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초음파 보고서를 들고 제 병원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보고서에는 3개의 무서운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방간 질환. 그리고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난달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 손을 떨며 손주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물었던 박 씨라는 58세 여성에게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간은 바로 이 순간 지방에 빠져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경고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것을 침묵의 살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런 쓰러짐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조용히 해마다 일하며 간세포를 독성지방으로 감싸다가 어느 날 아침 간경변, 간부전 또는 더 나쁘게는 간암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 한국의료센터의 통계는 정말 무섭습니다. 한국 성인의 30% 이상이 현재 지방간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출근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평화롭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간이 쓸모없고 흉터로 가득 찬 장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환자들이 도움을 절실히 구하며 저를 찾아올 때 그들은 이미 이전 의사들이 말한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으로 굶었고 비싼 보충제를 삼켰으며 탈진할 때까지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간 효소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초음파는 여전히 지방 축적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아무도 그들에게 실제로 지방간을 되돌리는 것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간 질환은 적게 먹는다고 역전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운동 조언으로 역전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정확히 올바른 시간에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스위치를 활성화하고 간세포가 저장된 지방을 연료로 태우도록 강제하는 특정 유형의 움직임과 결합하여 역전됩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 간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입니다. 간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간은 더 이상 지방을 태우지 못합니다. 그냥 저장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지방이 간세포 안에 쌓이다가 결국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환자들에게 설명해주지 않는 숨겨진 원리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아닌 간에서의 인슐린 저항성을 특별히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7년 전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환자 기록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죠. 최 씨라는 65세 남성 환자가 3개월 후에 다시 왔는데 간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지방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했냐고 물었더니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매일 8시간 안에 모든 음식을 먹고 저녁 6시까지 식사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물리치료사가 허리 통증 때문에 가르쳐준 부드러운 스트레칭 동작을 정확히 12분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식단도 없었고 강도 높은 운동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 조절과 특정 동작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정확한 시간대를 조정하고 어떤 동작이 간 해독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하는지 찾아냈습니다. 결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기만 해도 지쳐서 힘들어하던 환자들이 갑자기 활력이 넘쳤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간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초음파에서 측정 가능한 지방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료계가 언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아니라 언제 먹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간을 지방으로 익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절망적이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의사들은 똑같은 쓸모없는 조언만 했습니다. 지방을 덜 먹으세요. 운동을 더 하세요. 이 약을 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 중 70%가 더 악화됐습니다. 간 수치는 더 올라갔습니다. 기력은 사라졌습니다. 배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제가 우연히 뭔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완전한 우연이었습니다.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63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간은 38%가 지방이었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죠. 간경화로 곧장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표준적인 조언을 했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3개월 후 그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나쁜 소식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열어보는데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 지방이 19%로 떨어진 것입니다.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12주 만에 말입니다. 무엇을 해쳤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고백할 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식단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른 회의 때문에 아침을 거르기 시작했고 사무실 건물에서 소방 훈련을 해야 해서 점심 후에 12분간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황금 시간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간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정고까지 간은 청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음식 처리를 멈추고 오래된 지방 축적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는 순간, 특히 이른 아침을 먹으면 이 과정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지방 연소를 차단하는 것이죠. 간을 다시 저장 모드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 모델은 아침을 왕처럼 먹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간을 죽이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8년 동안 2,300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시험했습니다. 첫 식사를 정보나 그 이후로 미룬 환자들은 16주 만에 평균 42%의 간 지방 감소를 보였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 조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아침을 걸은 다음 6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움직임으로 청소 과정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운동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첫 식사 후 정확히 90분 후에 12분간의 특정한 부드러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간 정화 순서라고 부릅니다. 조깅이 아닙니다. 체육관 운동이 아닙니다. 간으로 가는 혈류를 300% 증가시키고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활성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세포 청소 작용입니다. 몸이 손상된 지방세포를 먹기 시작하고 에너지로 재활용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4분간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4분간 부드럽게 상체를 비틉니다. 제자리에 서서 손을 허리에 대고 좌우로 회전합니다. 부드러운 동작으로. 이것은 간을 물리적으로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4분간 천천히 걸으면서 깊게 호흡합니다. 코로 4박자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6박자로 숨을 내쉽니다. 정확히 이 순서로. 식사 후 90분에 매일 협상 불가입니다.
부산에 사는 초혜 씨라는 57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체육관에 갈 시간도 없었고 특별한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오후 1시에 첫 식사를 했습니다. 밥, 채소, 두부. 평범한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2시 30분의 쉬는 시간 동안 공장 주차장에서 12분 순서를 실행했습니다. 16주 후 초음파 검사에서 정상간 구조가 나타났습니다. 지방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피부가 맑아졌습니다. 의사가 무슨 비싼 치료를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진실만 알았을 뿐입니다. 이제 이 방법의 세 번째 핵심,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의사들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식사 시간 동안 입에 무엇을 넣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간에 지방이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8년 동안 정확히 이런 패턴을 봐왔습니다.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데 초음파 검사 결과에는 심각한 지방 침착이 보이고 당분을 끊었다고, 술을 끊었다고, 샐러드를 먹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간 수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세 가지 숨겨진 간 살인자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살인자는 과일 주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사과 주스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마시고 계신다면 액체 지방을 간세포에 직접 붓고 계신 겁니다. 저에게 2단계 지방간을 가지고 오신 강남에 사시는 5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딸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말해서 매일 아침 갓 짠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주스에는 36g의 과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과당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우회해서 중성지방으로 직접 전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간세포에 축적되는 지방의 정확한 형태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주스를 즉시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중단하라고요. 4주 만에 ALT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오렌지를 통째로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섬유질이 모든 것을 느리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주스는요, 간의 시한폭탄입니다. 오늘 당장 버리십시오. 두 번째 숨겨진 살인자는 저지방 가공식품입니다. 이것은 식품산업이 우리 모두에게 한 잔인한 농담입니다. 요거트, 샐러드 드레싱, 간식에서 지방을 제거할 때 맛을 유지하기 위해 설탕과 변성 전분으로 대체합니다. 저지방 과일 요거트 한 번 먹는 양에는 초콜릿 바보다 더 많은 간 손상 유발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오신 64세 택시기사 초혜 씨는 이전 의사가 지방 섭취를 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저지방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2년 동안 지방간이 악화됐습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 고지방 요거트로 바꾸고 식사 시간 조절 방법을 함께 적용했을 때 3주 만에 간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지방은 적이 아닙니다. 가짜 건강식품에 숨어있는 설탕이 지금 당신의 간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숨겨진 살인자는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과도한 닭 가슴살 섭취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닭 가슴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지방간 때문에 겁을 먹고 하루 3번 닭 가슴살만 먹습니다. 지방도 없고 다양성도 없이요. 간은 간세포에서 지방을 청소하는 최고의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생성하기 위해 균형 잡힌 비율의 특정 아미노산이 필요합니다. 닭 가슴살만으로는 이 균형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을 위해 생선이 필요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콜린을 위해 달걀이 필요합니다.
지방 연소 효소를 활성화하는 특정 펩타이드를 위해 두부 같은 발효콩 제품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환자분들께 매주 최소 4가지 다른 단백질 공급원을 드시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확한 대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냉장고에 오렌지 주스가 있다면 싱크대에 버리십시오. 레몬 조각을 넣은 물로 대체하십시오. 저지방 요거트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일반 고지방 요거트를 사서 직접 신선한 베리를 넣으십시오. 닭 가슴살만 드시고 계신다면 중단하십시오. 이번 주에는 고등어를 2번, 달걀을 2번, 두부를 2번, 닭고기를 1번 드십시오. 이 3가지 변화만으로도 간에 가해지는 독성 부하가 60% 감소합니다. 간이 새로운 공격에 계속 방어하는 대신 마침내 정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혈액 검사에서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제 간의 자연적인 지방 연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정확한 12분 동작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칼로리를 태우거나 땀으로 체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간을 질식시키고 있는 지방 침착물을 분해하기 시작하라고 간에 알려주는 특정 세포 반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간 수치가 극적으로 떨어진 환자들의 움직임 패턴을 연구한 후 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빨리 회복한 환자들은 강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역기를 들어 올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부드러워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쓸모없다고 무시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의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못하면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면 72시간 내에 간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1단계는 제가 비틀기와 호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십시오. 오른손을 왼쪽 갈비뼈에, 그 아래 간이 있는 바로 그곳에 놓으십시오. 이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비틀면서 코로 4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2초 동안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면서 중앙으로 다시 비틉니다. 이것을 양쪽을 번갈아 가며 6번 반복합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비틀고 깊게 호흡할 때 간 자체의 부드러운 압박과 이완을 만듭니다. 이 기계적 압력은 간 주변의 림프 배출을 자극하고 간동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젖은 수건을 짜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간 내부에 갇혀 있는 독소와 지방을 짜내는 것을 물리적으로 돕고 있는 겁니다. 2단계는 발뒤꿈치 떨어뜨리기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기에는 너무 간단하게 들리지만 과학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끝으로 서서 최대한 높이 올라간 다음 발뒤꿈치가 바닥에 단단하게 부딪히도록 갑자기 내려놓습니다. 아프게가 아니라 단단하게요. 이것을 연속으로 30번 합니다. 이 발뒤꿈치 떨어뜨리기 동안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매번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진동파가 전달됩니다. 골격을 통해 올라와 복부 장기로 전달됩니다. 이 진동은 말 그대로 간세포의 지방, 축적물을 흔들어 떨어뜨립니다. 일본 연구자들은 이것이 자가포식이라는 것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이는 손상된 세포와 대사 노폐물을 청소하는 신체의 과정입니다. 간은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지방을 먹기 시작합니다. 3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자리에서 부드럽게 걷기입니다. 정확히 4분 동안 제자리에서 걸으며 무릎을 평소 걷기보다 약간 높게 들어 올립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른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왼손으로 오른쪽 갈비뼈를 두드립니다. 왼발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갈비뼈를 바로간 위를 두드립니다. 이 리듬감 있는 두드리기는 간에 맥박 같은 압력을 만들어 전문간 마사지의 효과를 모방합니다. 서울의 전문 클리닉에서는 수십만 원이 드는 시술입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하면서 스스로 간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이 3단계를 순서대로 하십시오.
비틀고 호흡하기, 발뒤치 들었다 내리기, 두드리면서 부드럽게 걷기. 총 12분입니다. 최적의 시간은 하루 마지막 식사 후 45분이 지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간이 들어오는 음식 처리에서 회복 모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에 이 동작 순서를 하면 해독 효과가 5배 증가합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강남에 사는 64세의 박 씨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한 지방 침착이 보였습니다. 간이 기름에 흠뻑 젖은 스펀지처럼 보였습니다. 한층 계단도 쉬지 않고 올라가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12분 동작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이것을 했습니다. 6주 후 추적 초음파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지방 침착이 40% 감소했습니다. 그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서 그날 아침 난간을 한 번도 잡지 않고 5층 계단을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의 자연 치유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함께 일할 때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을 밝히겠습니다. 지방간의 가장 위험한 시간은 깨어서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잠잘 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간이 스스로 치유되거나 자신의 지방에 익사하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의 간은 우리가 깊은 해독 단계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때가 몸이 지방 축적물을 제거하고 독소를 처리하며 건강한 간세포를 재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마지막 식사를 했다면 간은 이 중요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청소하는 대신 여전히 음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을 태우는 대신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말 그대로 간을 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 식사 일지를 검토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간을 가장 빨리 되돌린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식사를 멈췄습니다. 3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도 아닙니다. 정확히 4시간입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이 작업을 완료하여 가니 중요한 야간 시간 동안 회복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시간입니다. 이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68세 박 씨가 심한 지방간을 앓고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3배였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간이 지방 침착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자도 매일 아침 지쳐 있었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배가 항상 더부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저녁을 몇 시에 드십니까? 그는 운전 일정 때문에 밤 9시에서 10시 사이, 때로는 11시에도 먹는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바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간은 치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식 없이 하루 24시간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저녁 6시까지 마지막 식사를 끝내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간식도 안 됩니다. 과일도 안 됩니다. 6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는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업무 일정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거나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3주 후 그는 추적 혈액 검사를 위해 다시 왔습니다. 간 수치가 40% 떨어졌습니다. 3주 만에 40%입니다. 아침에 피로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발목에 부기가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코골이를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지 않고 특별한 식이요법도 없이 6kg이 빠졌습니다. 단지 잠자기 전에 간에 4시간의 휴식을 줌으로써 말입니다. 그런데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 먹기를 멈추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식사 후 첫 시간 동안은 몸이 여전히 소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는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몸이 저장 모드에서 연소 모드로 전환됩니다. 케톤이라는 화합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간세포 내부의 지방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네 번째 시간이 완료되기 전에 잠들면 그 지방을 절대 열지 못합니다. 간은 부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염증이 계속됩니다. 흉터 조직이 쌓입니다. 간이 쉬고 회복하는 대신 밤새 일했기 때문에 피곤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말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식사는 아침이 아닙니다. 점심도 아닙니다. 먹지 않는 식사입니다. 저녁 6, 6시 이후에 피하는 식사입니다. 그 먹지 않는 식사가 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12분 동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병원에서 수많은 간을 살린 순서입니다. 이것이 6번째 핵심 퍼즐 조각이며 경고하건대 이는 수십 년 동안 피트니스 업계가 여러분에게 말해온 모든 것과 반대됩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을 완벽하게 맞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간은 격렬한 운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간은 마라톤을 뛰거나 무거운 역기를 들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실 간에 염증이 있을 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실제로 지방 축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사질환 환자들을 치료한 18년 동안 이런 재앙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간은 매우 특별한 종류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필요로 하며 이를 우리는 간 림프 배액이라고 부릅니다. 간을 더러운 물로 가득 찬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격렬하게 짜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로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압력을 가하면 그 스펀지가 독소와 지방을 방출하고 혈류로부터 신선하고 깨끗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12분 순서는 간 주변의 3가지 특정 영역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은 무작위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모든 움직임은 간의 해부학적 위치와 림프 흐름의 방향을 기반으로 한 의학적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오른쪽 호흡 비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자 끝에 앉아서 왼손을 오른쪽 갈비뼈에 놓습니다. 정확히 갈비뼈 아래 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다음 4박자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를 왼쪽으로 부드럽게 비틉니다. 2박자 동안 유지합니다. 중앙으로 돌아오면서 6박자 동안 숨을 내쉽니다. 손해의 압력과 비틀기가 결합되어 간에서 정체된 혈액을 밀어내는 펌핑 작용을 만듭니다. 이것을 10번 반복합니다. 정확히 2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동작은 간 바로 위에 있는 횡격막 근육을 목표로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얕은 호흡을 합니다. 하지만 횡격막은 매 호흡마다 간을 마사지하는 피스톤처럼 작용합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눕고 작은 책을 배 위에 올려놓고 가슴이 아닌 호흡만 사용하여 그 책을 천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연습을 합니다. 코로 5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며 책이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입으로 7박자 동안 숨을 내쉬며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3분 동안 합니다. 문자 그대로 위에서 간을 마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 부드러운 앞으로 접기입니다. 발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엉덩이에서 천천히 앞으로 구부려 팔이 바닥을 향해 늘어지게 합니다. 발가락을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헝겊 인형처럼 90초 동안 매달려 있으면 됩니다. 이 거꾸로 된 자세는 중력이 간에서 혈액을 운반하는 주요 정맥인 하대정맥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한 척추씩 올라오며 서는데 30초를 사용합니다. 이 순서를 3번 반복합니다. 총 시간은 7분입니다. 이 3가지 동작은 간의 완전한 배액과 재생주기를 만듭니다. 순서는 정확히 이 순서대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 시스템을 통한 혈액과 림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식사 후 정확히 45분 후에 이 12분을 수행합니다.
30분도 아니고 60분도 아닙니다. 45분은 간이 방금 먹은 영양소를 가장 활발하게 처리하는 시간입니다. 움직임은 제 환자들로부터 측정한 간 효소 측정에 따르면 이 처리 과정을 최대 300%까지 향상시킵니다. 빈속에 이 순서를 하는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간은 움직이는 동안 해독 작용을 하기 위해 음식에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잠들기 직전에 하지 마십시오. 림프 활성화가 실제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온 68세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다른 모든 것은 올바르게 했지만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이 움직임 순서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녀의 간 지방은 8주 동안 12%만 감소했습니다. 그녀가 매일 이 12분을 추가한 순간 4주 후 다음 초음파에서 추가로 23% 감소를 보였습니다. 움직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을 변화시킨 정확한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심한 지방간을 역전시킨 동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의료 책임자로 일해왔으며 이 단계들을 정확히 따르면 14일 안에 간이 치유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의 황금 시간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절정에 달하는 자연적인 해독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무엇이든 먹으면 이 청소 과정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간은 새로운 음식을 소화하거나 저장된 지방을 제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저녁 6시 30분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치십시오. 7시가 아닙니다. 8시가 아닙니다. 6시 30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간이 잠자는 동안 지방 침착물을 태울 수 있는 완전한 황금 시간대를 제공합니다. 둘째, 12분 아침 순서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이것은 간 효소를 즉시 활성화합니다. 그런 다음에 특정 동작을 수행합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섭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30초 동안 위로 뻗습니다. 간이 있는 갈비뼈의 스트레칭을 느낍니다. 다음으로 상체를 천천히 왼쪽으로 비틀고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오른쪽으로 합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제자리에서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며 정확히 3분 동안 걷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워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2분 동안 좌우로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 전체 순서는 12분 동안 하시면 간으로 가는 혈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가네 갇혀있던 지방을 혈류로 방출시켜 에너지로 태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매일 반드시 드셔야 하는 3가지 음식입니다. 두부. 아침 식사 때 손바닥 크기만큼 드세요. 두부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이 손상된 간 세포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토마토. 점심 때 중간 크기 토마토 2개를 드세요. 토마토에는 섭취 후 몇 시간 만에 간 염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배추. 저녁 식사 때 잘게 썬 것을 1컵 드세요. 배추는 간 조직의 지방 침착을 분해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하셔야 할 것들입니다. 물과 무가당 녹차를 제외한 모든 음료를 끊으세요. 과일 주스조차도 간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에는 간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있고 그 당분은 간 세포 안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오늘 당장 버리세요.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를 중단하세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것은 다 따르면서도 밤에 간식을 먹어서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의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달 전에 심한 지방간을 가지고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복부가 팽창되어 있었고 계단 한 층을 쉬지 않고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바로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간 지방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달 후에는 간이 완전히 정상이 되었습니다. 68살이신데 지금은 매일 아침 5km를 걸으십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정확히 따르셔야 합니다. 수정도 없고 지름길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은 치유되고 있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행동해야 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저를 위해 한 가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제 간을 치유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짐이 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피로, 소화 문제로 고생하시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은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식사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하실 건가요? 간 건강을 위해 12분 운동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검증된 방법을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지방간이나 대사 문제로 고생하시는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곳입니다.